와사비 낭송극장. 제목 두 집의 딸 하나. 양념딸. 지은이 이현정 와사비. 양념딸. 큰엄마가 가끔 나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다. 큰엄마는 나를 참 이뻐했다. 큰엄마는 원래 딸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갑자기 하늘로 먼저 갔다. 그 뒤로 귀하디 귀한 아들 한 명만 나 딸랑 키우셨다. 작은 집인 우리 집에는 오빠 둘에 나. 그래서 큰 집, 작은 집 합쳐 아들은 셋이고 딸랑 나 하나. 그래서 나는 양념딸이다. 1. 첫 번째 큰 집은 하수도 냄새가 솔솔 올라오는 또랑 바로 옆이다. 부산시 서구 부민동 16번 버스를 타고 내려서 골목을 한참 걸어가면 또랑이 나오고 그 또랑을 따라 하수도 냄새를 맡고 한참을 걷다 보면 우리 큰 집이 나왔다. 공동 화장실, 미닫이 문으로 나뉘어진 방 2개, 그리고 연탄 아궁이가 있는 작은 부엌. 큰 집이 또랑 옆이었을 때 큰엄마는 호수집에서 일을 했다. 호수가 있는 것만큼 큰 집이 아니었고 아이 이름이 호수였다. 호수가 컸는지 작았는지 어떻게 생겼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암튼 큰엄마는 보수동에서 치과를 하는 치과의사 집에서 일을 했다. 그 집은 계단을 1개, 2개, 3개, 4개 올라가서 누런색 대문이 있었고 벨을 눌러야만 문이 열렸다. 누런 대문이 열리며 연두빛 잔디가 넓게 펼쳐져 있었다. 밖에서 바라보는 연두색 잔디, 부잣집 넓디 넓은 잔디. 집 안에도 들어갔을 터인데 나의 기억은 열린 대문으로 보이는 잔디와 건물이 끝이다. 2. 내 기억 속 두 번째 일을 하던 집은 호수집보다 좀 작은 아파트였다. 이번에는 금은방 집이었다. 나랑 비슷한 또래의 딸 2, 아들 1명이 있었고 나는 가끔 큰엄마가 일하시는 그 집에 가서 놀곤 했었다. 한 번은 함께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함께 봤다. 몇 번이 이쁘고 몇 번은 키가 작고 몇 번은 날씬하고 아무래도 몇 번이 신이 될 것 뻔해. 등등등 자매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놀았다. 난 큰 집에 가는 것보다 금은방 집에 놀러 가는 것이 훨씬 재밌었다. 큰엄마가 그 집 일을 그만두고 내가 더 이상 그 집을 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나는 너무나 아쉬웠다. 3. 그 다음 두 번째 큰 집은 방이 2개, 거실이 넓은 집이다. 금은방 집을 마지막으로 남의 집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갓난쟁이 아이 웅이를 돌보는 일을 하셨다. 맞벌이를 하던 웅이 엄마가 출근길에 웅이를 큰 집에 맡기고 퇴근길에 웅이를 데리고 갔다. 큰엄마는 웅이를 보는 일에다가 추가 부업으로 빨래집게 만드는 일도 했다. 플라스틱 2개를 붙이고 고리를 끼우는 일이었다. 거실이 넓은 그 집에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었다. 항상 누군가는 큰 집에서 빨래집게를 만들고 있었다. 갓난쟁이 꼬마 웅이마저도 빨래집게를 만들었다. 그래서 어른들이 돈을 번다고 하시며 웃곤 하셨다. 그때 불량 빨래집게가 엄청 많이 나왔고 그것을 집에서 사용했다. 더 이상 빨래집게는 돈으로 사는 품목이 아니었다. 내가 시집갈 때도 엄마가 큰엄마 빨래집게를 주셨으니까 못해도 20년 정도는 빨래집게를 사지 않았다. 빨래집게를 보면 큰엄마가 떠오른다. 4. 재작년 봄 갑자기 큰엄마가 보고 싶었다. 큰엄마 누꼬? 현정이요. 헨정이가 보고 싶다. 한번 온나? 평소와 다르게 가볍게 한번 오라는 큰엄마의 말씀에 난 315km를 달려 울산 아파트로 갔다. 그런데 오랜만에 온 길이라 집이 헷갈렸다. 큰엄마, 아파트 305호 맞아요? 잘 모르겠다.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다시 기억을 더듬어 문에 붙여진 교회 십자가를 보고 집을 찾았다. 큰엄마 305호 맞네. 네가 누꼬? 큰엄마는 치매와 함께였다.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. 어떻게 나를 못 알아볼까 하는 생각에 서운했다. 양념딸 하면서 그렇게 나를 이뻐하셨는데 오랫동안 찾아뵙지 않은 시간들이 아쉬웠다. 아버지 이름을 말하니 그건 내 시동생인데 하신다. 그래, 그 시동생의 하나뿐인 딸, 2집의 딸 하나 양념딸이 나라고 열심히 설명을 해도 모른다.
5만원짜리 2장을 두 손에 꼭 집어 드렸다. 고맙게 잘 받으신다. 예전 같으면 괜찮다고 손을 절레절레 흔드셨을 텐데, 그리고 10,000원짜리 하나를 찾아서 용돈으로 주신다. 나도 큰엄마처럼 고맙게 가볍게 잘 받았다. 예전 같으면 나도 괜찮다고 손을 절레절레 흔들었을 텐데. 아버지, 어머니, 큰오빠, 작은오빠에게 영상통화를 했다. 큰엄마가 나도 못 알아본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큰엄마는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셨다. 그러다 갑자기 네가 헨정이가 아이고 내가 니를 몰라보고 아이고 우리 딸 네 헨정이에요 헨정이 큰엄마 내가 누군지 이제 알겠어요? 순간 정신이 돌아와 나를 알아본다. 둘이 부둥켜 안았다. 눈물이 줄줄 흐른다. 기억해 주셔서 참 고맙다. 큰엄마 옆에서 하룻밤 자고 가야지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다. 아르바이트하는 공장 사장님이다. 일이 있다고 올 수 있냐고 물어본다. 그래 돈 벌어야지. 일이 있을 때 해야지. 불러줄 때 가야지. 일당 8만원. 난 그 밤에 다시 315km를 돌아왔다. 2020년 4월 26일 일요일이었다. 그리고 그것이 큰엄마와 나의 마지막이었다. 5. 큰엄마는 2022년 1월 20일 밤 11시 넘어 하늘로 가셨다. 큰엄마 고맙습니다. 큰엄마가 제게 주신 사랑이 많아 제가 죽을 때까지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. 큰엄마가 제 결혼할 때 사주셨던 청소기도 아주 잘 있어요. 니는 참 잠도 없다고 하셨는데 요즘에는 잠도 참 많아졌어요. 그리고 남편이랑도 잘 지내고 아들 둘도 생각보다 알아서 잘 크네요. 큰엄마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잘 살겠습니다. 2022년 3월 20일